후보자와는 MBC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몹시 거북합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5.18을 민주화를 위한 본인의 생각을 묻습니다. 본인의 가치관을 묻습니다. 제가 정선배라고 답변하십시오. 불렀던 그 정 위원님께 5.18에 말씀을 대해서 드리면 답변하십시오. 건건의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건건이 아니고 가치관, 역사관. MBC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MBC를 빛낸 사람들이 있었고 MBC를 부끄럽게 한 내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MBC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들 그 맨 꼭대기 위로 올라서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사람을 극우 파시스트라고 부릅니다. 본인은 극우입니까? 저는 극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우는 저기요, 이진숙 내정자 인사하시죠. 제가 인사하려고 했는데 인사를 안 하고 돌아셔서 가시니까 벌 좀 하잖아요. 하시면 안 돼요. 저하고 싸우려고 하시면. 인사하겠습니다. 낙서도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가세요. 후보자와는 MBC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몹시 거북합니다. 이진숙이라는 이름을 세상에 알린 것은 크게 두 차례입니다. 한 번은 바그다드에서 종군 기자로 활약할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시절 MBC 후배 기자들을 유배 보내고 노조를 탄압했던 방송 장악의 선봉대가 됐을 때 이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두 가지 얼굴, 그중에 어떤 것이 이진숙의 본질인가 저는 혼란스럽습니다. 후보자는 5.18을 폭도들의 선동에 의해서 일어난 사태라는 글에 대해서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후보자 개인은 장관급 공직자 후보로서 가치관과 세계관, 역사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민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마음속으로 긍정합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5.18을 민주화를 위한 본인의 생각을 묻습니다. 본인의 가치관을 묻습니다. 제가 본인의 마음속을 네. 묻습니다. 정선배라고 답변하십시오. 불렀던 그 정 위원님께 5.18에 말씀을 대해서 드리면 답변하십시오. 건건의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건건이 아니고 가치관, 역사관, 중요한 가치관을 우리나라 묻습니다. 민주화를 위해서 역할을 했던 사건이라고. 오늘 우리의 민주주의가 광주 시민의 학살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건건에 대해서 물어보시면 다른 분도 다른 건건이라는 건을 건 답변이 물어보시기 아니에요. 때문에 무성의하고 저는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저는 우리나라 법이 규정한 것을 준수하고 잠깐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을 넣어야 한다고 했던 발언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해요? 작년 5.18 기념사 때 윤석열 대통령은 5.18은 헌법 정신 그 자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의합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대통령 말에 동의합니까? 5.18에 대한 대통령 말에 대통령의 말과 동의합니까? 우리나라 법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5.18 당시에 광주 MBC가 불탔습니다. MBC 뉴스데스크가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보도한 데 격분한 광주 시민들이 광주 MBC를 불태웠습니다. 역사는 인권과 민주주의를 짓밟은 신군부에 대해서 시민들의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고 규정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나는 당시 광주에 내려가서 현장을 취재했던 기자였습니다. MBC 기자였습니다. 내가 보고 듣고 취재한 그리고 방송한 내용은 단 한 줄도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MBC 보도국에서 아침 편집회의가 열렸습니다. 한 간부가 광주 시민을 폭도라고 표현한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며칠 뒤 그 간부는 계엄사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보내졌습니다. 그 간부는 노성대 부국장입니다. MBC의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MBC를 빛낸 사람들이 있었고 MBC를 부끄럽게 한 내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진숙이라는 이름은 MBC 역사에 부끄러운 사람들 그 맨 꼭대기 위로 올라서고 있는 중입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긴 글을 적었습니다. 좌파는 선전선동에 강하다는 제목의 글입니다. 말미에 MBC가 청년들을 이태원으로 불러냈다고 적었습니다. 2년 전에 쓴 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 이태원 참사가.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에 대해서. 특정 발언에 대해서 피해가지 마시고 본인의 가치관과 역사관을 얘기하십시오. 아니면 특정 발언에 대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족에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죄하십시오. 저는 이태원 참사가 기획되었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후보자는 언론의 자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됐습니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비판할 자유를 말합니다. 권력을 비판하지 못하는 언론은 언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은 힘없는 사람들의 사사로운 일상을 들추는 권리가 아니라 힘있는 권력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국민이 알 권리는 거기에 있습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만 시간을 주신다면. 자, 혹시 괴벨스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압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송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방송이 우리 이념에 복무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다른 이념도 발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은 정부의 손안에 든 피아노여야 한다. 연주는 정부가 해야 한다. 괴벨스의 이런 발언에 대해 혐오하십니까? 지금 제가 적절한 혐오하십니까?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제가 바로 그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괴벨스의 이 발언을 혐오하십니까? 혐오합니다. 혐오해요. 자, 괴벨스는 600만 유대인을 학살로 몰아넣은 주범이고 수천만 인류를 희생시킨 최악의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이준숙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의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5.18에 대한 인식이. 자, 추가 질의하시죠. 네,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숙 후보자께 민주의 민자만 들어도 혐오스럽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민주주의를 혐오하는 것으로 들리는데 민주주의를 증오하는 사람을 극우 파시스트라고 부릅니다. 본인은 극우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극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극우는 반평등주의, 인종차별주의, 폭력을 수반하는 개념이고 미국의 극우 예를 들었는데요. 한국의 극우의 징표가 몇 개 있습니다. 5.18을 폭도가 일으킨 사태라고 말하는 것.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극우입니다. 세월호를 폄하하는 사람들, 극우입니다. 이태원 참사 기획서를 얘기하는 사람들, 극소수지만 극우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합리성이 부재합니다. 그리고 상식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상식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 감각입니다. 그리고 딱지 붙이기를 합니다. MBC를 노영방송이라고.
이만하면은 본인이 뭐라고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이미 국민은 극우 인사를 대통령이 방통위원장이 임명했다고 국민은 받아들일 것입니다. 다음 MBC 노조위원장님, 이호찬 위원장님.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92년 MBC 파업 때 최후의 3인방 최문순, 이진숙, 정형일이었습니다. 단식 11차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최문순, 정형일 연행됐습니다. 이진숙 기자도 연행됐습니까? 연행되지 않았습니다. 단식 최후의 3인방으로 했죠. 3인방인지 5인방인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했습니다. 그때 최문순 그때는 위원장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MBC 노조위원장이 되고 언노련 위원장이 되고 MBC 사장이 됩니다. 자, 노조위원장이 사장이 됐으니 그 방송은 노영방송 아닙니까? 그렇게 단선적으로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위원장이 이 사장할 수 있는 거죠. 물론입니다. 노영방송은 아니죠. 사장이 됐다고 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최문순 노영방송이라고 사장이 주장한 적 없습니다. 노조위원장으로 사장이 된 뒤에 발탁한 사람이 이진숙입니다. 워싱턴 특파원으로 모든 기자들이 선망하는 기자의 꽃 워싱턴 특파원으로 발령합니다. 단식 농성에 깊은 감동을 받은 최문순 위원장의 술회입니다. 자, 이호찬 위원장님. 그랬던 이진숙 후보자가 2012년에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의 마이크를 빼앗고 노조를 파괴하는 돌격대가 된 그 변신의 이유가 노조가 변한 겁니까? 아니면 이진숙 씨가 변한 겁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확히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전 본인의 세계관이 변했다라고 생각하고 노동조합 구성원들에 대한 혐오, 자신의 삶을 희생하지 않고 권력을 쫓았던 자신의 생각 그런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 흑화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 여기 계신 이진숙 씨 그리고 김장겸 의원, 김재철 사장, 안광한 사장 과거에 다 언론노조 조합원들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던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진숙 기자는 당시에 김장겸 기자는 민주노총의 지침을 받고 프로그램을 제작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정말로 하겠습니다. 거짓 프레임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그 오전에 많은